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마감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보면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사실상 뭐 주말 사이에 뭐 트럼프의 뭐 이상한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이벤트가 많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 증시 반등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사실상 뭐 양호하게 뭐 출발할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코스닥이 뭐 IT 반도체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제약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고,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하락보다는 조금 버티는 흐름을 좀 보였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은 하락을 보였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왜 현재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를 지수의 변곡점이라고 하진 않고, 지수의 변곡점은 사실 위아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즉 종목과 섹터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도주하고 주도 업종, 주도 테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상 지수는 항상 이렇죠. 뭐 하락하는 시장도 있고 우상하는 시장도 있을 겁니다. 뭐 미국처럼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미국과 같은 시장이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미국 시장을 이끌어간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즉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갔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죠. 우하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랐다 또 급락했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떨어지다가 테마를 바꾸고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섹터가 매번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나온 주도주들이 있죠. 조선이라는 업종과 방산, 그리고 여타 이제 BH 같은 수주 베이스를 가진 LNG 화력발전소 위주의 종목 등등,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각각의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수의 변곡점은 위아래를 의미하지 않고 종목과 섹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전달드렸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장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요. 왜 나쁘지는 않냐? 매일같이 매매할 종목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시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쓰지 않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비중으로 한 종목씩 그냥 몰빵 쳐요. 저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계좌에다가 뭐 지수가 이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ETF를 그냥 한 계좌는 다 사놓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하나 다 사놓고, 화장품에 좋아하는 종목 있으면은 이거 뭐 한 2, 3천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가입을 해서 바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지금과 같은 이 지수가 일정 부분 바닥에서 올라와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볼 수 없다면 지수 대비 강한 종목에서 수급 매매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말을 하겠습니다. 매일 매매는 반복되고 시장의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매매하면 충분히 수익의 기회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내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 시장에 공포가 많고 주변에 피가 낭자하며, 예? 아무도 사야 돼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욕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되고, 지금처럼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경계를 하면서 시장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의 변곡점은 위아래를 의미하지 않는다. 종가 섹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조선, 하나, 오션 블록들이 터졌는데 이 또한 트레이딩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벤티지 랩, 뭐 탈도 많은 종목인데 굉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내일
장의 신고가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고요. SK텔레콤 해킹 관련해서 오늘 실시간으로 뉴스가 올라오는 속도가 거의 5분에 하나씩 계속 뉴스가 생성되면서 이쪽 섹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 왜? 재료는 좋은데 보통 이러한 블랙 테마 기준에서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가 추가적인 해킹 피해라든지 정부에서 뭐 강력한 뭔가의 드라이브를 거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해라라는 뭐 행정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또 멈춰버리는 일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태가 좀 크기 때문에 지난번 그런 건 또 있었죠. 그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에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뭐 TF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종목군들이 쭉 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도 사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특히 뭐 이런 큰 IT 기업들에서의 이 보안에 대한 그 경각심이 크게 커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기로 종목군들이 주가에 릴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다? 조선주다. 그리고 BHI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주도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차트로 보면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나쁘지 않게 상승으로 잘 마감되었는데 금일 왜 국내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을까? 이거는 우리를 주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시장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코스피 시장이 올라서기 전에 시장보다 더 빨리 반등한 섹터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펩트론, 에비얼바이오, 올릭스, D&D 파마텍 등이 올랐는데 4월 25일부로 AACR이라는 학회가 있었죠. 재료를 선반영하고 올라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빠졌을 때는 주의하고 봤어야죠. 예를 들어서 차트로 본다면은 저도 이제 ABL 바이오 사실 중간에 매매를 좀 아쉽게 몇 번 못하지만 보면 다 상승 초기에 매매가 다 됐던 종목군들이에요. 이 이후에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아서 그 다음에 매매를 못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때 시장 대비해서 좋았죠. 시장 막 급락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펩트론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즉 코스닥의 선도주들이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꺾인 거라고 봐야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이상 못 가고 강했던 종목군들이 밀리니까 즉 대장주들이 밀려서 코스닥이 저는 밀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코스피에 이 조선업종에서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코스피의 종목에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시장의 자금의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의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현명하고요. 이 말은 코스닥의 잡주들이 즉 정치 테마주로 똘똘 뭉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전부 무너져 내렸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변곡점도 사실은 변곡점이겠지만 업종과 시장의 흐름의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고 이번 주에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말을 조목조목 논리 있게 설명을 못하지만 이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되뇌어 보면 주식 인생에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 학습이 되지 않을까 느낌이 올 수 있는 뭔가 되지 않을까 제 말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조선주들의 급등 약간은 단기 고점 시그널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즐기되 너무 열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업종에 대해서 더 이상 회원님들한테 매수를 하지 않게 막았고요. 보더라도 내일 보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생 매매를 했을 때요, 이 볼린저 밴드를 참 많이 참고합니다.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타서 올라가다가 빠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매매를 안 하고 숏을 때리는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숏을 안 쳐요. 근데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때 안으로 들어오면 숏을 웬만하면 칩니다. 그때는 이렇게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오면 숏을 친다. 이렇게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오면 숏을 친다. 당연히 숏을 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뭐 하나오션을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발생된 거래대금은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2조 5천억이 싹 녹아버렸습니다. 싹 녹아버렸기 때문에 내일 일단 단기 낙폭에 의한 급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봐볼 것 같고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매매는 조금 하긴 했는데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밑에 좀 걸어 11선에다 좀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약간 위로 좀 사가지고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각각 들어갈 때마다 1.5%씩 두 번 정도 먹고 나온 게 뭐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하나오션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지? 좌우지간 어. 자, 일단은 하나오션이 오늘 시간 외에서 산업은행의 오전대 블록딜 이슈가 나오는데요. 통상 이제 블록딜을 하게 되면 블록딜이 이제 할인율이 나오죠. 받아가는 쪽에서 그 할인율만큼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선업종이 워낙 세고, 또한 아직까지 나와야 될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블록딜로 빠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사실 하나 엔진이 뭐 블록딜을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막 많이 빠졌죠. 이것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매매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매매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뺄 정도로 급락을 시켰는데 사실 하나 엔진이 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시가에 좀 들어가서 좀 짧게 매매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나 엔진도 좋은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하나 오션의 블록들로 떨어진다면 이 또한 관심 가지고 봐도 되지 않겠냐, 관심 갖고 봐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시스템은 오늘 실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장 중에 이제 좀 늦게 매매를 해서 뭐 돌파로 눌림으로 두 번 정도 그냥 짧게 매매만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언급드렸던 HJ 중공업, 이거는 의미 있게 사실 오늘 시가가 출발을 하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다면 사실 굉장히 크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올라왔으면 그 본장 들어가서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깨졌다라는 거는 나름의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버렸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잘라내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조금 아쉽죠. 물량을 모아서 이렇게 갔는데 위에서 매도가 좀 되지 않아서 4번 분할 매수해서 그냥 4번 분할 매도로 전량 매도 처리하고 마무리를 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지금 계속 지켜는 볼 거고, 최근에 들어왔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 현대미포도 보면 기관 꾸준히 사고 최근에 급등할 때 샀죠. 즉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 오션에 의해서 HD 현대미포가 같이 떨어진다면 11선 근처, 즉 주도주는 11선 눌림에서 보면 상당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선 근처에서 매수로 노려라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HD 현대마린 엔진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올라왔고 하나 오션의 이 블록딜로 인해서 같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조선해양도 같이 해서 봐야 되는데, 얘네들 종목은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사실상 배당 모멘텀까지 HD 미포 아니 조선 한국조선해양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조선주는 이렇게 정도 좀 보고요. 그리고 해군 장성이 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선 반영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뭐 시장에서 이제 뉴스를 띄우고 막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안 떨어지고 버틴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 아, 그러면은 뭔가 의미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현재 지수로는 뭐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 반등폭이 일단은 시장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자금이 돌고 추세를 만들어주는 우량 섹터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위하는 데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시장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가 괜찮으니 뭐 어디가 괜찮으니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그냥 지수보다 강한 섹터 대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금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쪽을 보고 있자니 종목별 재료별 시차가 분명 존재한다라고 판단 드립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돌아설 때 제일 먼저 ABL 바이오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펩트론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머지 사실상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종목군들 재료가 뭐 마땅히 뭐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종목들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인벤티지랩 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은 뭐 제가 봤을 때 나름 재료를 잘 부각해서 올라왔고요. 인벤티지 랩이 상당히 종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날 이렇게 매매하고 회원님들한테 전달드린 거 이거는 큰 틀에서 박스권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딱 그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놨던 어제의 이 음봉을 금요일에 음봉을 거의 잡아먹는 양봉이 장후 시간 외에서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이 돌파도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번이나 시도를 했죠. 그러면 여기가 뚫리면 웬만하면 뚫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딱 선을 보면 우리가 29,000원이 돌파되는 이 시점은 어떻게 해서든 매매를 참여를 해야죠.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했으면 이 구간에서 눌리면 사야죠. 여기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깨지면 좀 라인을 낮춰서 밑에서 사야 된다. 근데 종가상 좀 밀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일부 한번 손절하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매매는 했네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구간들은 일봉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내일도 이 종목을 잘 지켜봐야 될 텐데 빨간색 선이 3일선이니까 내일 3일선이 올라오고 본저 밴드가 있고 하니 이 3일선 구간 그리고 의미 있는 29,000원 돌파 라인 지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내일도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막판에 마지막에는 이제 전략 매도를 해버리고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좀 잘 지켜봐야 될 의미 있는 종목의 탄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좀 밀렸는데요. 241 이평선이고 120 이평선인데 이 120 이평선 아래 그 다음에 231선 근처 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딱 이거 맞춰가지고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주도주로 올라와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보통 주도주는 5일선 이탈 매매가 있고 10일선 이탈 매매가 있습니다. 10일선 이탈하고 한 번 더 빠졌는데 여기서 또 길쭉으로 돌리고 또 빠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음봉 이탈 매매로 좀 봐볼 생각이고요. 내일 오전에 추가로 좀 빠져가지고 이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에서 이때 지지와 저항이 있는 6만원 근처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6만원은 너무 많이 빼야 되나? 한 62,000원대 구간에서 눌림 매매를 좀 해볼 것 같네요. 그래서 ABL 바이오 내일 잘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그거예요. 주도주가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의미 있게 뺐는데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해서 귤적 반등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거에 깨고 장대 음봉에 이음봉 장 오전에 이음봉하고 귤적 반등하고 빼고 약간 이런 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계획을 좀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 섹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관세가 10%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 컨테이너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로 인한
타격은 분명 소비재에서 받게 되고 경기 민감주에서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한미 반도체와 하나 비전의 사이에서 지금 노이즈가 상당한데요. 노이즈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 조심해야죠. 오늘 한미 반도체 뭐 이렇게 떨어지고 뭐 하는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태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딱 정확히 122평선 저항 구간에서 저항받고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어서 구태여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고 하나 비전이 너무 좋냐? 또 그것도 아니기에 둘 다 특별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T 해킹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엑스큐어 유비발록스가 말 그대로 점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이 되면서 종목군들이 좀 올랐고요.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유신 관련된 종목이 뭐 가장 수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장후 시간 외, 즉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종목군들 끄집었다가 이틀 뒤에는 또 하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좀 많네요. 4월 24일 날 애경 케미칼부터 보면요, 4월 24일 날 애경 케미칼 이렇게 있다가 장후에 쭉 올려놓고 올렸다 빠지고 그 다음날 폭등시키고 한 번 더, 그리고 오늘 WCP라는 종목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급락시켰다가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장중 상한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 뭐 내일 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겠죠. 혹은 음봉 맞겠죠. 이렇게 뭐 도치한다든지. 그리고 오늘은 드림 시큐리티가 거래가 많이 터지고 거래대금 관련해서 최근 나온 것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많이 터졌는데, 잘하면 박스권 한번 뚫을 기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장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없으니 얘가 선제적으로 확 정말 시가 매매를 이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아침에 뭐 거래량 3,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거 매매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못 탔습니다. 아침에는 매매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오후장에 왜 이 종목만 올라왔을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네, 넥스트 트레이드에 종목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시간의 종목군들 잘 안 간다.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을 확인하고 하려는 수요가 말 그대로, 수요라는 거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거 잘 보고 매매하셔라 라고 언급드리고 이제 장을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 저도 똑같이 매매하는 거죠. 똑같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드림 시큐리티 계속 기다리고요. 매수를 할 때도 이창 막판에 이제 여기서 산 거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길래 시가 베팅, 그리고 눌림, 여기서 돌파, 매도, 끝. 더 이상 매매 안 했죠. 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헤드앤숄더 나오니까 아예 안 보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돌파, 마감. 네, 이렇게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자고 일어나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방산주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종목을 너무 많이 언급하게 되면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종목은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BHI도 오늘 뭐 추천을 두 번이나 했던 종목이고요. BHI도 일단 뭐 이런 종목은 사실 통합으로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기존 차트로 봤을 때 어제가 아침에 이제 설명도 했던 부분인데, 음봉 매집이 확인이 되었던 구간입니다. 그럼 빠졌을 때, 오늘 장중에 밀렸을 때 갭을 돌파하고 여기 악성 매물대라는 게 존재하죠. 24,100원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23,600원 구간인데요. 이런 자리가 사실 돌파 이후에 눌림의 구간입니다. 눌림의 구간인데 이런 자리가 살짝 벗어나고 올라왔고요. 내일 종목이 좀 밀리더라도 여기 음봉을 기준으로 24,400원이라든지 24,100원이라든지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단타의 구간,
눌림의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장에 반등이 나온 거고 좋은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나쁠 가능성은 없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종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매매 코멘트는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자, 4월도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5월 가정의 날 행복하게 보내셔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